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아직 5월 초지만 낮에는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안동은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올랐고 대구, 경북 평균 기온도 평년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기상청이 3개월 날씨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오는 7월까지 대구와 경북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의 평균 기온은 13.9도였습니다. 평년보다 1.4도 높아 관측 이래 역대 5번째로 더운 4월로 기록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20도가 넘는 날은 안동이 총 19일, 대구가 22일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안동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치솟으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더위가 나타나면서 올여름 기온 전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앞으로 석 달간 대구 경북 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5월은 북인도양이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서 우리나라 상층의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6월은 한편 티벳 지역의 많은 눈덮임에 의해서 상층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의 변동성이 높겠습니다. 7월은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돼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상청은 다음 달부터 새로운 특보 체계를 도입합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날이 하루 이상 예상될 때 폭염 중대경보를 발표하고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이 하루 이상 예상될 때 열대야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사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는 만큼 오존도 주의해야 합니다. 질소 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햇빛과 반응해 생성되는 오존은 눈과 호흡기에 자극을 주고 심할 경우 폐 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햇볕이 강하고 기온이 높은 계절의 낮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 관리를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미래과학의 핵심인 드론 특화 도시 경북 의성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체험 행사가 의성 드론 비행시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어린이들은 보이지 않는 전파를 직접 찾고 드론을 날리며 꿈을 키웠는데요. 대구 지역 위주로 열렸던 전파 체험 행사가 경북 지역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장을 신병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에 든 전파 탐지기가 쉴 새 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를 따라 보물을 찾듯 발걸음을 옮기는 아이들의 눈빛은 진지합니다. 작은 드론이 힘찬 프로펠러 소리를 내며 날아오릅니다.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공중을 가르는 드론을 보며 아이들의 꿈도 함께 커갑니다. 저는 드론에 대해 그냥 재미용이나 이제 촬영용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택배용이나 이제 농약용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드론으로 쓸 수 있어갖고 참 신기했고요. 이제 전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 수업에 대해 전파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이번 행사는 경북 의성 드론 비행시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전파관리소가 지난해 산불로 특별 재난지역에 지정됐던 의성 지역 어린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전파과학 체험교실을 마련했습니다. 전파 방향 탐지부터 드론 비행, VR 체험 차량까지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첨단 장비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전파의 원리를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지역 위주로 열렸던 전파 체험 행사가 경북 지역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행사는 산불 피해를 입은 특별 재난 지역의 통신망을 안정화하고 13개 유관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현장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는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전파 과학 체험 교실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전자파 안심진단, 그리고 재난 대비 이동통신기지국 합동안전점검 등 보이지 않는 전파를 체험하고 드론을 날리며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 산불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재난지역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지난달 LG 헬로비전이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묶기 범죄를 연속 보도한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지급정지 이의제기 업무 처리 절차를 표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통장 묶기 등을 위해 이용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데 거래 제한이 수개월간 이어지며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며 개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지급정지를 당한 계좌주가 소명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오후 영업일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자료 보완과 재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이 각각 5영업일, 3영업일 연장됩니다. 제54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가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자와 장한 어버이 등 모두 14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특히 의성군의 문금서 씨는 치매를 앓는 시아버지를 10여 년간 돌보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힘쓴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북도는 현재 도내 모든 시군에서 재택의료와 방문 요양 등을 지원하는 어르신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예천 대창고등학교가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세종례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효행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거래선언과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부모님 발 씻겨드리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정성껏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감사의 차를 전하며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학교 측은 세종례를 통해 학생들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가 서부초등학교에서 목성교 교차로까지 소덕문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복잡하게 얽힌 전선과 통신선으로 도시 경관이 저해되고 태풍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모두 46억 원이 투입됐으며 안동시와 한국전력공사, 통신사가 사업비를 분담했습니다. 안동시는 전신주 철거로 보행 공간이 넓어져 시민 안전과 도시 경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와 포항, 울산, 해오름 동맹 3개 도시가 2026년 상반기 상생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3개 도시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해오름 동맹 분담금을 결산하고 올해 도시발전 시행계획 등 5개 분야 45개 공동협력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해오름 동맹은 지난 2016년 울산 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울산, 포항, 경주 3개 도시가 경제, 문화, 사회적 교류 확대를 위해 상생협력 협의체를 결성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현역 단체장과 도전자들의 대결인데요. 특히 광역단체장의 경우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단체장들은 재임 기간 성과와 정책의 연속성을 앞세우고 있고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은 새로운 변화와 심판론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선거가 현역 프리미엄과 심판론의 대결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현역 박형준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맞붙습니다.
박 후보는 정책의 연속성과 도시 도약을 강조하며 3선 도전에 나섰고 전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 완성과 지방중심 성장 전력을 내세우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국민의힘인 현역 유정복 시장이 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경쟁합니다. 유 후보는 천원 정책과 해사법원 유치 등 재임 시절 성과를 내세워 안정론을 부각했고 박 후보는 바이오 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지방정부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지사 선거 역시 현역과 도전자 간 구도가 뚜렷합니다. 3선을 노리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우 지사는 일을 해본 사람이 더 잘 안다며 도정 성과와 정책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보수 텃밭, 경북의 새로운 변화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도 비슷한 구도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첨단 산업 전환과 정책 연속성을 강조하며 재선 도전에 나섰고 민주당 우상호 후보는 중앙정부 협력과 변화론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현역 후보들은 행정 경험과 성과를 앞세운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도전자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심판론으로 맞서는 양상입니다. 현역 프리미엄이 이어질지, 변화 요구가 확산될지, 남은 기간 후보 간 정책 경쟁과 민심 향방에 따라 승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가를 핵심 이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가와 일자리, 주거 문제 등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 분위기가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가장 크게 주목하는 건 단연 생활과 직결된 현안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그리고 주거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표심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지갑은 가벼워졌지만 생활 물가는 계속 오르고 부동산 시장까지 불안정해지면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 같은 현실을 안정시킬 수 있는 후보를 찾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서민으로서 물건을 사거나 이럴 때 좀 체감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돌아오는 무슨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일단 몸소 체험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서민들은 이제 집값 안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저희 서민들에게 조금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주택 정책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아무래도 지지를 할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취업난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업 채용이 일부 늘고는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넘기 어려운 벽입니다. 청년이 졸업을 하고 최대한 빠르게 취직을 할 수 있게 좀 제도적이나 아니면 좀 인턴이나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혹은 박람회 그런 공론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역시 빠질 수 없는 쟁점입니다. 낙후된 지역 개발 속도는 표심을 가르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개발하는 거 빨리빨리 진행해주면 좋겠고 노후된 데도 조금 재개발적으로 해주시면 좋죠. 이 밖에도 세대 간 갈등과 이념 대립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표심을 가를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4년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6.3 지방선거. 누가 더 현실적인 해법으로 민생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유권자의 표심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지역민들의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현안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주거와 일자리, 의료와 교통 등 말 그대로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들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에 이어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면서 또다시 커진 경제 불확실성.
유권자들은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골목 상권이 살아야 경기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대행 쪽으로 가버리니까 있는 사람은 별 못 느끼는데 없는 사람은 더욱 힘들었지 않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기업 유치만이 아닌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선순환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보다는 좋은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활동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더 해서 최대한 직업 적성에 맞는 그런 일자리 분야를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반짝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을 후보자들이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요때만 바쁘게 뭘 활동하는 것 같고 요때만 바쁘게 막 공략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믿음이 좀 사실은 많이 안 가죠.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 유권자들이 던진 질문에 누가 현실적인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앞으로 선거인명부 작성부터 후보 등록, 사전투표와 본투표까지 일정이 이어지는데요. 유권자가 꼭 챙겨야 할 남은 선거 일정을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라톤 같은 지방선거가 반환점을 돌고 막바지 스퍼트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2월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인지도를 쌓아온 후보들은 이제 예비 꼬리표를 떼고 본격적인 승부에 나서게 됩니다. 출발 신호는 선거인 명부 작성입니다. 명부 작성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거소투표 신고도 이 기간 진행됩니다. 같은 시기 본선 진입의 분기점이 되는 후보자 등록도 이뤄집니다. 오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등록이 마무리되면 각 지역의 대진표와 기호가 확정되고 선거는 명실상부한 본선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후 일정은 더욱 속도를 냅니다. 21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들은 13일간 거리 유세와 공약 경쟁, TV 토론 등을 통해 자신의 정책과 자질을 유권자에게 직접 선보이게 됩니다. 이후 22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고 24일까지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 투표소 정보가 유권자에게 전달됩니다. 다가오는 선거는 4년간 우리 지역을 이끌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후보자는 법을 준수하며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선거에 임하고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정당,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는 유권자의 시간입니다. 선택의 기준을 세우고 투표 방법도 챙겨야 합니다. 먼저 승부의 흐름을 바꿀 변수는 사전투표입니다. 29일과 30일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어 최근 선거에서는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지막은 본투표입니다.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본투표는 투표 종료와 동시에 개표를 시작하며 수개월간 이어진 선거 레이스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열을 끝낸 선거판. 남은 시간 누가 더 설득력 있는 공약과 메시지로 표심을 움직일지 지방선거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